자, 우리 이번에는 군집 파트에서 264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뭐 이제 우리가 사실 여기 마지막 단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냥 앞에 거보다는 쉬운 건데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잘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거가 이제 군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성되냐? 자, 먼저 개체가 여러 개 모이면 개체군이 된다. 이때 개체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얘네들은 같은 개체들끼리 모인 것. 이때 뭐 이제 거리가 짧아야지만 얘네들이 뭉쳐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개체군이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 이 개체군이 모여서 여러 가지 개체들이 다양하게 섞여있는 형태가 우리가 군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했었죠. 자, 그 말은 군집 같은 경우는 특징이 결국에는 서로 다른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엄청 많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비생물적인 거랑 생물적인 거에 대해서 생태계를 구분을 할 수 있다 했었고, 우리가 여기서 생명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개체군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건 뭐 먹이사슬과 먹이그물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두 개는 용어 자체는 많이 접해봤겠지. 그래서 먹이사슬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 그리고 먹이그물은 이제 우리가 사람도 생각해보면 뭐 사람이 단순하게 계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뭐 계란도 먹고 살고 고기도 먹고 살고 식물도 먹고 살 수 있겠지. 그런 것처럼 이제 한 개체 내에서 먹이사슬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먹이그물은 이러한 먹이사슬을 얽혀서 마치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참새 기준으로 한번 볼까? 그럼 참새는 거미를 먹고 또 송충이도 먹고 또 진해도 먹고 도마뱀도 먹고 있고, 이 참새를 독수리가 먹는다. 그래서 지금 참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거미, 진해, 송충이, 도마뱀 이런 것처럼 먹이사슬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먹이그물은 이를 몽땅 다 한꺼번에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군집이 더 안정해지고자 한다면 이런 먹이그물이 복잡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간단해야 될까? 당연히 복잡한 게 좋겠지. 왜냐면 우리가 앞서서 봤던 예시, 뭐 참새가 만약에 거미만 먹는다면, 거미가 없어진다면 참새는 멸종하겠지. 근데 참새가 거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동물들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설사 거미가 없어지더라도 참새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서는 생태적 지위가 나와 있는데, 이 생태적 지위는 생태계에서 군집 내의 한 개체군이, 그럼 이 개체군이라는 건 결국에는 한 개체가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는지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개체군이 서식 공간, 먹이 관계 등에서 담당하는 구조적, 기능적 역할로 여기 특징에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먹이 지위는 뭐냐? 얘가 먹히느냐 먹느냐를 지금 어떠한 위치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개체군이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먹이 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공간 지위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거미는 벽을 타면서 살아가고 참새는 주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이런 것처럼 차지하는 공간 자체를 공간 지위라고 하면서, 군집에서는 이제 각각의 개체군이 자신의 생태적 위치,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잘 지킴으로써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구분이 있는데, 얘는 곧 결국에는 개체군으로서 우리가 얘네들을 구분한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정종 먼저 볼까? 자, 우정종 할 때 우가 뭐 우열, 우성 할 때 그 우야. 그 말은 얘는 우월하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정종의 설명을 보니까 개체군 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이라고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를 하기에 그 군집에는 어떤 애가 살아? 라고 딱 물어본다면, 아, 거기서는 뭐 A라는 종이 살아 라고 함으로써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는 이 군집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다른 종과 비생물 환경에 영향을 줘서 군집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겠죠. 자, 그 다음에 희소종 존재하지. 희소종은 말 그대로 뭐 개체수가 적다는 거지. 희소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얘들 경우는 특징이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중에 개체수가 가장 적은 종을 우리는 희소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종 한번 볼까? 지표종은 특징이 우리가 이것을 뭐 지표라는 뜻을 어떻게 쓰냐면 뭐 이것은 뭐가 발견되었다는 지표이다 라는 식으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특정 환경을 조건하는 군집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군집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핵심종 한번 볼까? 핵심종, 핵심이란 건 말 그대로 뭐 이제 핵심이다, 제일 중요한 가치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핵심종은 뭐냐면 우점종이 아닐지라도,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종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우점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각 앞에 지금 종 앞에 붙어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셔서 연관지어 생각해 주시면 조금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른쪽 예시 한번 볼까? 핵심종의 예. 자, 그럼 핵심종의 예로서 지금 해달이 나와 있는데, 해달은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를 잡아먹는데, 자, 근데 해달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성게는 반대로 증가하게 되겠지. 자, 그럼 해조류는 감소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 해조류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해양생물이 위기를 겪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달은 지금 수많은 해양생물이 살게끔 하는 터전을 보존하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해달이 꼭 많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핵심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식물 군집의 구조조사가 나와 있는데, 식물 군집의 구조조사에 있어서는 주로 방형구법을 사용한대. 자, 그럼 방형구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뭐 터지라든지 아니면 공간 자체를 지금 정사각형 모양으로서 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서 같은 모양으로서 쪼개면서 표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방형구는 표본을 일정 면적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여기 탐구 자료창에 있는 여기 파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넓이가 1m 제곱인 애들을 총 100칸으로 쪼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100칸으로 쪼갠 것 중에 이 한 칸 자체가 지금 표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형구법을 통해서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이제 밀도, 빈도, 피도를 총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점종, 지금 여기서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를 하면서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인 우점종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밀도 한번 볼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럼 부피라는 건 어쨌든 3차원적인 개념이고 질량이라는 건 뭐 2차원적인 개념, 그냥 얘네들이 얼만큼의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형구법에서는 밀도가 뭐냐면 전체 방형구의 면적 미터 제곱분의 특정 종의 개체 수를 우리는 밀도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빈도 볼까? 우리가 뭐 빈도가 높다, 빈도가 낮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얘네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빈도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세알이냐면 전체 방형구의 수분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를 세. 즉 이 말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칸에 개체가 1개 있거나 개체가 2개 있어도 지금 얘는 총 1개만큼 방형구가 출현을 한 거고, 특정 종이 들어있는 방형구가 출현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개가 출현을 했다, 방형구 자체가 1개가 출현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빈도는 방형구 수분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피도 한번 볼까? 피도는 전체 방형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한 면적을 우리는 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차지했다는 건 뭐냐면 보통 얘네들이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차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약에 개체 종류가 한 개 있었다면 그 면적은 걔가 차지한 거겠지. 근데 만약에 개체 종류가 2개 있었다면 각각 나눠서 차지를 하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특정 종이 차지한 면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각각의 종들에 대해서 우리는 밀도, 빈도, 피도를 분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각각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라고 하는 건 이 밀도, 빈도, 피도 중에서 지금 어떤 종의 빈도는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치를 보면, 중요치는 이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모두 합한 값으로서 이 중요치가 가장 높다는 것은 뭐 이제 개체 수도 많을 거고 나타난 빈도도 많을 거고 피도도 많다라는 의미로 이 군집을 우점종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면 밀도, 뭐 빈도, 피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 밀도 같은 경우는 각각의 밀도들을 모두 더한 값에서 뭐 질경이 해볼까? 그럼 질경이는 모두 더한 합 중에 이만큼을 차지할 때 얘가 몇 %인지 계산하는 거겠죠. 그러면 10%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밀도, 빈도, 피도 각각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하시면 이제 개념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의 종류 한번 볼까? 자, 군집의 종류는 이제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그게 육상에서 사는 군집과 수생에서 사는 군집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고, 육상 군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혹은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서 3가지로 나타납니다. 산림, 초원, 사막.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산림에서 사막으로 갈수록 어떤 특성이 뚜렷해지고, 또는 사막에서 산림으로 갈수록 어떤 특성이 뚜렷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산림 한번 볼까? 산림은 강수량이 많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에 기온이 적당한 지역에 형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말은 초원은 산림보다는 강수량이 적겠지. 그리고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겠지. 그리고 기온도 이제 적당하지 않고 건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산림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식물이 자라기에 기온도 적당하고 강수량도 적당한 지역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과 일정한 기온을 필요로 하는 애들, 바로 목본과 초본 개체군이 함께 자란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산림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나무, 푸른 나무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물론 초본 개체군도 살기는 하지만 목본 식물들이 주로 많이 자란다. 그래서 우점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초원 생각해볼까? 그럼 초원에서의 우점종은 일단 목본은 아니겠지. 왜냐면 초원에서 우리 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지. 자, 그래서 초원에서는 어떤 애가 우점종이냐면 초본 개체군이 우점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본 식물이 우점종이고 초본 개체군 중심의 군집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막은 이제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하고 우리 뭐 사막에서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모습 그런 거 잘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막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다. 이 정도로 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산림의 층상 구조가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교목층, 아교목층, 뭐 관목층, 초본층 이런 거는 안 외워도 될 텐데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위로 갈수록 햇빛을 많이 받겠지. 밑으로 갈수록은 뭐 이제 그늘도 지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습하고 이제 온도도 낮고 지금 빛도 덜 존재하는 환경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위로 갈수록 지금 빛의 색이나 뭐 기온은 어떻게 되는지, 밑으로 갈수록 빛의 색이나 뭐 기온,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생군집 한번 볼까? 수생군집은 뭐 그냥 하천, 호수, 강에서 형성되는 담수군집과
바다에서 형성되는 해수 군집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제 물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있는 정도 이런 걸 생각해봐도 하천, 호수, 강이랑 비교할 때 바다는 뭔가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냥 얘네 줄 사이에서 서로 다른 군집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군집의 생태 분포 한번 볼까? 자, 그럼 여기서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가 존재를 하는데 수평 분포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얘는 위도별로 나타낸 거야. 그리고 수직 분포는 고도별로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뭐 이제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위도별에서는 기온이랑 강수량 차이가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위도에 따라서 다른 군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 이제 저위도로 갈수록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뭐 우리가 봤던 열대우림 이런 환경과 비슷한 환경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 고도는 지금 기온 차이에 의해서 다른 군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 나와 있는 거 뭐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리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